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국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등에 크게 기여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뉴욕시가 미전역에서 홈리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새해에도 동포사회와 함께 통일활동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이 희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시간 29일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폭발해 179명이 사망하고 단 2명만이 생존했습니다. 방콕을 출발해 무안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사고기에는 태국인 2명을 포함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류 충돌, 기체 결함,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들은 대부분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해외 나들이에 나선 가족과 동료들인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성명에서 질과 나는 대한민국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에 대해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달 4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무안공항 대참사는 한국 항공기 사고로는 1997년 괌에서 추락해 254명 중 229명이 사망했던 참변 이래 근 30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재임 때보다 퇴임 뒤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특히 한반도 평화 등에 크게 기여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어제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3시 45분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도 매주일마다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교회를 방문, 주일학교 교사로 일한 것으로 유명하며 재임 중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중동 평화를 이끌었고 이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비록 단임에 그쳤지만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화를 요구했으며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호텔에 머물지 않고 미군 기지에 숙박하는 방법으로 박 정권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인에게 남긴 가장 인상적 장면은 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던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군 기지에서 숙박하며 이른 새벽 미군들과 함께 조깅을 하는 모습으로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특히 퇴임 뒤에는 1992년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휩싸였던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김일성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대통령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과 세계는 비범한 지도자이자 인도주의자를 잃었다.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면 원칙과 신앙, 겸손을 겸비한 지미 카터를 배워야 한다고 추모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슬픈 날이다.
지미 카터와 50년 이상의 세월을 함께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부름을 받을 때마다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미가 대통령으로서 직면했던 어려움들은 미국에 있어 중대한 시점에 닥친 것들이었고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다고 추모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카터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존엄, 정의, 봉사의 삶이 가진 의미를 가르쳤다고 평가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더 낫고 좋은 세상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했다. 끝까지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카터 대통령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 미국인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가 미전역에서 홈리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한 2024 홈리스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뉴욕시 일원 노숙자가 14만 134명으로 미전역에서 가장 홈리스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대도시 중 두 번째로 홈리스가 많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7만 1201명에 불과 뉴욕시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이는 뉴욕시 노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미전역 홈리스는 77만 명으로 2023년보다 18% 급증했으며 이 중 43만여 명은 쉘터에 6만 6천여 명은 임시주거단지에 기거하고 있으며 3분의 1에 달하는 27만여 명이 그야말로 노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홈리스가 24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인 홈리스가 22만 8천 명, 히스패닉이 15만 5천여 명의 순이었습니다. 또 아시아는 1만 400여 명으로 전국 77만 1천여 명 홈리스의 0.13%에 그쳐 각인종 중 홈리스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46만 명인 반면 여성이 30만 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제3의 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뉴욕주 전체 홈리스는 15만 8천 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14만 8천 명이 셀터에 거주하는 반면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은 5,6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홈리스 중 흑인이 5만 7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백인과 히스패닉이 각각 1만 5천여 명이 반면 아시아는 1,416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뉴저지주 전체 홈리스는 12,700여 명으로 뉴욕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아시안 노숙자는 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뉴욕협의회는 27일 2024 평통인의 밤행사를 열고 새해에도 동포사회와 함께 통일활동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이날 플러싱 소재 디모스 연회장에서 100여 명의 평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기회의 및 2024 평통인의 밤행사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제21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2024년 후반기에 탈북민 초청 간담회,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초청 간담회, 통일기금 모금 골프대회, 지역사회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을 개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호성 회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포사회의 관심으로 뉴욕 평통이 2024년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평통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노력하에 21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진행형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협조에 의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년에도 여러분의 협조와 당부 말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평통은 2025년 주요 사업으로 전문가 초청 통일정책 강연회 개최, 한인 입양아 초청 K문화 행사, 주유엔 한국전 지원 63개국 무관 초청 행사,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 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 회장은 2025년에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평통인의 지혜와 열정을 바탕으로 뉴욕 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새해 전야 이벤트로 유명한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골드랍 행사를 맞아 뉴욕시경이 인근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도로 곳곳을 통제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타임스스퀘어 새해 전야 이벤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티시 국장은 새해맞이 행사장 입장을 위해서는 금속 탐지기를 거쳐야 하고 주류 제품이나 큰 가방,
백팩, 우산 등의 소지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임스스퀘어 상공에는 드론이 철통 경계에 나서고 지상에서는 대규모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장하기 가장 좋은 지점은 6에서 8에비뉴 사이 49, 52, 56 스트릿입니다. 올해 가수 라인업은 리타 오라, 캐리 언더우드, 조나스 브라더스, 메건 모로니, 소피 앨리스 백스터, TLC 등 12팀이 공연을 펼치며 이외에도 공연 중간에는 특별한 행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한편 120년 가까이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새해전야 행사에는 평균 100만 명이 방문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겨울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27일 엠터는 내년 1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월간 승차권 소지자는 $1만 추가로 지불하면 가족 및 친구와 동반 탑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할인 프로그램은 주말에만 적용되며 월간 승차권 소지자의 가족 및 친구는 해당 기간 편도 1인당 각각 $1씩 지불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추가 여행객은 최대 2명까지만 할인된 가격에 열차 탑승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1 티켓은 트레인타임 앱에서 패밀리 페어스를 선택해 구입 가능하며 열차 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도 세계 최고의 성장을 기록했고 증시도 당초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추정했으며 이는 당초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7개국, G7 국가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의 성장률 전망치가 2%를 넘긴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며 압도적, 독보적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요 7개국 중 미국에 이어 성장률 2위를 기록한 나라는 캐나다지만 성장률은 1.3%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1.21%에 그쳤고 일본은 0.3%로 미국의 9분의 1에도 못 미쳤고 독일은 0%로 제로 성장률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고용시장이 다소 흔들리고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성장 엔진은 이 모든 우려를 잠재웠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앞지르고 자산 가치도 상승, 미국 국민들의 자산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 같은 자산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면서 다시 경제를 끌어올리는 긍정적 순환이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 한도 유예 합의에 대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다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좋은 사람이자 내 친구인 전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유예는 수년간 내려진 정치적 결정 중에서 멍청한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얻은 것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의장직을 잃은 가장 큰 이유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당시 하원 의장은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사용, 내년 6월께까지 부채 한도 유예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6월께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다시 부채 한도 적용을 미루지 않는다면 연방정부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중순 임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전제 조건으로 부채 한도를 아예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 문제는 바이든의 문제였지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잠재적 재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부채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킴에 따라 연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36조 1천억 달러로 5조 달러나 초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직 기술 인력 이민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트럼프 당선인 지지 세력과 트럼프 정권 실세 일론 머스크의 갈등에서 머스크가 승리,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전문직 취업 비자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지지층 상당수가 불법 미립국은 물론 전문직 기민자의 수용에도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으나
지난 28일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직 적극 수용을 주장하는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의 부동산 기업에도 전문직 취업 비자 소유자가 많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 프로그램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해 취임 뒤 이에 대한 문호를 더욱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인공지능 수석 고문의 전문직 취업 비자 확대 등을 주장한 인물을 지명하자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인 보수파들이 이민 제한에 반하는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고급 인력 이민 확대가 IT 산업 성장에 필수적이며 반이민 강경파는 증오심에 가득 찬 인종차별주의자이며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그리고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 다른 회사의 중요한 인재들이 미국에 있는 이유는 전문직 취업 비자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극렬하게 부딪힌 가운데 트럼프가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머스크를 비롯한 산업기술계가 전통적 지지층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자신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 특히 공화당 강경파의 목리에는 속수무책으로 내년 초 연방 하원 의장도 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내년 1월 3일 하원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전체 투표의 과반을 얻은 사람이 당선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내에서 누구를 하원의장으로 정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 개원하는 제119대 의회는 공화당이 219명, 민주당이 215명으로 공화당이 아슬아슬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2명만 이탈해도 독자적인 의장 선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지도부는 현 의장인 마이크 존슨 회장을 차기의 장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강경파가 이에 반발, 사실상 강경파를 설득하지 않는 한 존슨 의장이 당선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미 켄터키 출신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이 임시 예산안의 일방적 처리,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이유로 존슨 의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전 의장인 스캇 페리 의원도 선택지를 열어두고 싶다며 존슨 의원 지지 선언을 유보했습니다. 이들 2명을 포함해 적어도 5명 이상이 존슨 의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새 의회가 개회되면 의장 공백 사태를 맞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특히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려 15번의 투표 끝에 간신히 의장에 선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강경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나소 카운티 거주 27세 제레미 라미레즈가 24일 오후 7시경 저녁을 준비하던 그의 모친을 가슴과 복부를 칼로 찔러 죽여 살해한 혐의로 28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롱스 모리세이니아 지역에서 울고 있는 신생아가 담요에 쌓인 채 쇼핑백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생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우크라이나에 25억 달러 규모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추가 군사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계속 큰 전과를 올리는 전력을 즉각적으로 투입하고 방공과 폭격, 여타 중요한 무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공급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연 방항소법원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잡지 칼럼니스트의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책임을 지고 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신용카드 대출업체들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약 460억 달러의 악성 연체 대출 잔액을 탕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이며 14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에 따르면 27일 밤에 실시된 메가밀리언스 추첨 결과 캘리포니아 북부의 코튼우드에 있는 선샤인 푸드앤가스 주유소에서 판매된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이번 1등 당첨자는 현금으로 일시불 수령 시 약 5억 5,97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가 대표 투자은행인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이 2025년 금 시장 전망에서 목표 가격을 온스당 3,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보건부의 의뢰를 받아 최근 의료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남자는 기대 수명이 17분, 여자는 22분, 평균적으로는 20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